자, 그 다음에 또 하나 개념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하고 나서 이제 아마 들어가지 않을까 본격적으로.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이렇게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하나만 가정을 해봅시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간단하게 뭐 이렇게 해볼까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1부터 5까지 출력하는 일을 이제 일을 맡았다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1부터 5까지 출력하는 일만 하는 걸로 저한테 월 뭐 500만원씩 준대요. 자, 황금 회사죠. 자, 1부터 5까지 출력하면 너가 이제 일을 하면 되는데 어느 날은 1부터 5까지 출력하는 일을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즉 콘솔.로그 해가지고 1 이렇게 하게 되면 1부터 5까지 출력할 수 있겠죠? 그죠? 1, 2, 3, 4, 5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은 갑자기 이거를 1부터 5까지 출력하는 걸 100번 하래요. 당연히 월 500만원씩 준다고 하니까 제가 이것 또한 100번씩 했어요. 자, 근데 100번씩 하는 와중에 갑자기 6이라는 녀석도 추가를 해달래요. 그러니까 6이라는 녀석도 기존에 100번 복사해 놓은 거에다가 6만 몇 번 복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100번 복사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갑자기 어느 날 말도 안 되는 요구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날, 자, 콘솔 로고,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27, 뭐 어느 날 37, 뭐 예를 들어 127, 뭐 1000몇, 뭐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요구가 계속해서, 그러니까 과도하게 들어온다는 거죠. 처음에는 그냥 간단하기 때문에 할 수 있었지만, 나중에는 그게 벅차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혼자 하려니까 벅차기 시작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거를 좀 더 쉽게 작성하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생각을 한 게 바로 뭐냐면 함수를 생각을 한 거다. 자, 함수는 펑션은 뭐냐면 함수인데 함수도 마찬가지로 정의를 해야 돼요. 자, 저는 A 소가로 그 다음에 중가로. 자, 이게 뭐냐면 제가 A라는 함수를 지금 뭐하다? 정의한 거예요. 함수 정의.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펑션 한 다음에 이건 외우셔야 됩니다. 펑션 A 소가로 중가로. 다시 펑션 A 소가로 중가로. 이거는 A라는 함수를 여러분들이 정의를 한 거예요. 정의.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콘솔 로그 하게 되면 자, 1부터 아까 제가 5까지라 했죠. 이런 식으로 1, 2, 3, 4, 5. 자, 그러면 A라는 함수를 여러분들이 정의를 했기 때문에 이 A라는 함수를 쓸 수 있는 건데, 자, 그러면 이런 분들 계세요. 정의를 했다 해가지고 함수를 실행한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거는 아직 A라는 함수를 정의한 것 뿐이지 실행한 게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실행한 것과 정의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A라는 함수를 실행하려면 어떻게 하냐? A 소가로 이렇게 써줘야 돼요. 이게 바로 함수 실행입니다. 그러면 함수 실행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콘솔장 켜보면 보이죠? 1부터 5까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다. 다시 콘솔 클리어 해볼게요. 다시 함수는 뭐다? 정의하는 부분이 있고 실행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함수를 지금 정의한 거예요. 정의한 거지 실행한 게 절대로 아니다. 그래서 정의를 하고 나서 반드시 실행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나는 1부터 6까지 출력하고 싶다. 그러면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냥 콘솔.로그에다가 6만 한 번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출력이 가능하고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A라는 함수를 한 번 더 실행을 해볼게요. 그럼 1부터 6까지 몇 번 나오는 거예요? 총 2번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함수를 실행할 때마다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반복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함수를 실행할 수 있고요. 자, 함수도 마찬가지로 중복 선언이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A라는 함수를 정의를 해놨는데 또 A라는 함수를 이런 식으로 또 정의한다? 뭐라고 합니다. 그리고 절대 안 돼요. 그래서 함수도 마찬가지로 중복 선언이 금지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함수를 선언할 때 여기 이제 함수명은 뭘로 해도 상관없어요. A라 지어도 되고 B라 지어도 되고 C라 지어도 되는데 나중 가서는 알아보기 편하게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지우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연습하기 때문에 크게 상관없는데, 근데 함수를 정의할 때 앞에 뭐 숫자 오는 거 안 됩니다. 숫자 오는 거 안 되고 빼기 오는 것도 안 돼요. 언더바 가능합니다. 한글 오는 거 가능해요.
한글도 되고요. 뭐 영문 대문자도 가능해요. 근데 숫자 오는 건 안 돼. 이거는 변수도 마찬가지예요. 변수 앞에 이 뭐 숫자가 온다거나 뭐 아니면 빼기가 온다거나 그런 거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함수를 정의를 하는데 함수도 마찬가지로 중복 선언하는 게 금지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르게 선언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b라는 함수를 선언하겠다. 얘는 1부터 3까지 출력하는 녀석이야.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b라는 함수를 여러분들이 실행하려면 여기다가 b라는 함수를 이렇게 써주면 1부터 3까지 출력하는 걸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걸 포문으로 돌린다 하면 내가 만약에 a라는 함수를 한 10번 실행시키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let i는 1, 그 다음에 i는 10까지, 그 다음에 i 뿔뿔, 그 다음에 여기다 뭐 해주면 될까요? a 소가로 이렇게 쓰게 되면 a라는 함수가 몇 번 실행된다? 10번 실행되는 거예요. 보이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튼간에 함수는 마찬가지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의하는 부분이 있고 실행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지켜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플러스 자, 당연히 이 플러스라는 함수를 실행하면 콘솔 창에 뭐가 나올까요? 여러분들? 콘솔 로그에 지금 10 플러스 10이니까 20 나오겠죠? 그죠? 20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100번, 1000번 출력해도 뭐 나오는 거예요? 계속 20 나오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하지만.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건 뭐냐면 이런 식으로 하고 싶은 거죠. 예를 들어서 5하고 10을 이렇게. 자, 이거는 무슨 의미일까요? 일단 플러스는 의미가 뭐죠? 더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건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내가 넘겨준 5랑 10이 뭐 했으면 좋겠다? 더해줬으면 좋겠다. 즉, 더해져가지고 결과로 뭘 받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 녀석이 실행됐을 때. 그렇죠? 결과값을 봤는데 그 결과값이 뭘 받았으면 좋겠다? 15라는 결과값을 지금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건 뭐냐면 이런 식으로 값을 넘겼을 때 이 함수가 조금 유연하게 반응을 해서 내가 넘겨준 5하고 10을 더해서 나한테 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된다 안 된다? 그게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함수는 유연한 함수인 거예요? 유연하지 못한 함수예요? 유연하지 못해요. 유연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플러스라는 함수를 100번, 1000번 실행해봤자 지금 20밖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 자, 여기다가 이렇게 쓸게요. 자, 저는 let 이렇게 써볼까요? let a, let b는 뭐 이렇게 써볼게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제가 만약에 a 플러스 b 이렇게 쓰게 되면 자, 얘도 여러분들이 실행하면 뭐가 나온다? 이거 없다고 다시 해볼게요. 30 나오겠죠? 그쵸? 당연한 거예요. 30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넘겨준 값에 따라서 얘가 지금 유연하게 반응했으면 좋겠는데 얘가 지금 30이 나오는 이유는 뭐다? A하고 B의 값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그렇죠? 값이 들으면 고정적으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이 녀석들이 값이 고정이면 될까요? 안 될까요? 고정이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얘가 지금 값이 고정적이기 때문에 이 플러스라는 함수를 100번, 1000번 실행해도 30밖에 안 나오니까. 그래서 진짜 얘를 유연하게 만들고 싶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값을 넘겼을 때 그 값을 받아가지고 그 값을 더한 값을 우리에게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 얘네들은 값은 정해져 있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이 녀석들이 어디로 오면 되냐? 요 안쪽으로 들어오면 됩니다. 이렇게. 근데 여기서는 let이 생략이 가능해요. 자, 그래서 요걸 뭐라고 하냐면 얘를 매개 변수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매개 변수. 그 다음에 얘를 뭐라고 하냐면 인자값이라 해요. 인자값 아규먼츠라 하는데 이제 똑같은 말 영어로 하면 아규먼츠입니다. 하나가 있으면 아규먼트고 이제 두 개가 있으면 두 개 이상이면 아규먼츠라는 거고 얘를 이제 그래서 얘네들을 매개 변수라 하는데 왜 매개 변수라 하냐면 함수
안쪽 지역과 함수 바깥쪽 공간을 연결시켜주는 매개적 역할을 한다 해가지고 매개 변수를 합니다. 함수 안쪽은 어딜 말하는 거냐면 요 안쪽을 말하는 거예요. 참고로 함수 안쪽과 함수 바깥쪽은 완전히 분리된 세상이라 보시면 돼요. 분리된 세상. 그래서 함수 안쪽에 이런 식으로 매개 변수를 쓰게 되면 여러분들이 넘겨준 인자값에 따라서 이 녀석들이 반응을 합니다. 즉 내가 넘겨준 첫 번째 인자값이 어디로? 첫 번째 매개 변수로 들어가고요. 두 번째 인자값이 두 번째 매개 변수로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인자값을 이렇게 썼다 해서 10이 A로 들어가고 5가 B로 들어가는 일은 절대 없어요. 무조건 넘겨준 값에 맞춰서 순서대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것도 여러분들 지켜주셔야 돼요. 지금 인자값이 몇 개죠? 두 개죠. 그러면 매개 변수는 반드시 몇 개여야 된다? 두 개여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A랑 B가 이렇게 넘겨졌을 때 A에는 지금 뭐가 꼽히는 거예요? B에는요? 그죠? 그러면 얘는 이 A는 뭘로 봐야 돼요? 이 B는 10으로 봐야 돼요. 출력하면 뭐 나온다? 15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녀석은 내가 원하는 대로 지금 작동하는 거예요? 작동 안 하는 거예요? 작동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넘겨준 값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결과값을 출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첫 번째 인자값이 첫 번째 매개 변수에, 두 번째 인자값이 두 번째 매개 변수에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썼어요. let a는 뭐 20, 그 다음에 이렇게 쓸까요? let c.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변수가 몇 개 있어요? 다시 변수가 몇 개? let c라는 변수가 몇 개 있죠? 두 개 있죠. 그러면 제가 변수의 특징 중에 아까 뭐가 안 된다 했어요? 변수는 중복 선언이 안 된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건 지금 중복 선언을 한 걸까요? 중복 선언을 한 게 아닐까요? 여러분들, 중복 선언을 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중복 선언을 한 게 아니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이 부산에 김철수가 있고 서울에도 김철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부산에 있는 김철수랑 서울에 있는 김철수는 같은 사람인가요? 동명이인일 뿐 완전히 다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저도 박상원이라는 사람이지만 탤런트 박상원이 있고 뭐 박상원이라는 하나의 이글스의 투수도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박상원이라는 사람이. 그죠? 같은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같은 지역에 있지 않는단 말이에요. 다른 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함수 안에 있는 let이라는 변수와 이 함수 바깥쪽에 선언된 이 let는 완전히 다른 공간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선언된 변수를 뭐라고 하냐면 전역 변수라 합니다. 함수 바깥쪽 공간을 뭐라고 하냐면 전역 공간이라거든요. 실제로 공간에는 전역 공간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지역 공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역 공간에 선언된 변수를 뭐라고 하냐면 전역 변수라고 하고요. 지역 공간에 선언된 변수를 지역 변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let는 전역 변수예요? 지역 변수예요? 예, 전역 변수예요. 지금 제가 전역 변수로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지역은 어떤 걸 말하냐면 함수 안쪽을 말하는 거예요. 함수 안쪽. 함수 안쪽을 뭐라고 한다? 지역 공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는 플러스라는 함수 자기만의 공간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맞춰보세요. 여기 함수 안에 지금 선언된 let는 지역 변수일까요? 전역 변수일까요? 지역 변수예요. 얘는 함수 안쪽에 선언됐다 해가지고 지역 변수다. 그러면 맞춰보세요. 지금 A, B도 제가 무슨 변수라 했어요? 얘는 무슨 변수라 했어요? 아까 매개 변수라 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러면 매개 변수는 지역 변수일까요? 전역 변수일까요? 여러분들, 얘도 지역 변수입니다. 같은 지역 변수예요. 근데 다만 이렇게 선언된 지역 변수랑 매개 변수랑 차이는 뭐냐면 이 letC 같은 경우를 뭐라고 하냐면 이 안에 있는 이 녀석이 지역 변수긴 한데 얘를 일반 지역 변수라거든요. 무슨 변수예요? 일반 지역 변수. 일반 지역 변수는 값이 함수 내부에서 정해집니다.
그래서 함수 내부에서 정해진다 해가지고 일반 지역 변수라 하고, 자, 매개 변수는 함수 내부에서 값이 정해지는 거예요? 함수 외부에서 값이 정해지는 거예요? 얘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값을 넘겨줬을 때만 값이 정해진단 말이에요. 즉, 매개 변수는 함수 외부에서 값이 정해진다. 그래서 지역 변수긴 지역 변수예요. 왜냐면 함수 내부에서 선언된 변수이기 때문에 지역 변수인 건 동일합니다. 근데 여기 선언된 let이랑 다른 거는 얘는 일반 지역 변수고, 왜냐면 함수 내부에서 값이 정해지기 때문에 얘는 뭐다? 지역 변수다. 근데 이제 매개 변수는 함수 외부에서 값이 정해진다. 그래서 일반 지역 변수랑 매개 변수랑 그런 차이가 있다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역 변수 같은 경우는 다른 공간에도 침투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다른 공간에서도 얘를 만약에 내가 쓰고 싶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렇게 써볼게요. let rs 그냥 뭐 결과로 써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콘솔 로그 했을 때 rs 출력하면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야? 출력하면 나와요. 보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는 전역 공간에서 얘는 여러분들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즉 전역 공간에 선언된 전역 변수는 함수 지역 내에서도 얼마든지 사용이 가능해요. 다만 함수 지역 안에 선언된 변수는 전역 공간에서 사용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안 돼요. 여러분들이 letC를 이렇게 여기다 쓰고 나는 C라는 변수를 재활용할래 해가지고 이렇게 썼을 때 된다 안 된다?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안 됩니다. 이거 불가능해요. 지역 변수는 지역 안에서만 쓸 수 있는 변수다. 다만 전역 변수는 전역 공간에서 쓸 수 있는 변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이렇게 넘겨준 걸 뭐라고 한다고요? 인자 값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받는 걸 뭐라고 한다? 매개 변수라 합니다. 그래서 인자 값이 2개면 매개 변수도 몇 개? 2개여야 되고요. 만약에 1개면요? 그렇죠. 매개 변수도 1개. 없으면요? 당연히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인자 값을 안 넘긴다 해가지고 뭐라 하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발자가 코드를 잘 써야 되는 거예요. 뭐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규칙은 있어요. 2개면 2개, 3개면 3개, 1개면 1개, 이런 식으로 반드시 적어줘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게 바로 매개 변수에 대한 개념이고, 자, 여러분들이 하나 더 기억을 해야 되고, 함수는 일단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함수는 정의하는 부분과 실행하는 부분으로 뭐하다? 나누어진다. 그 다음에 함수는 매개 변수는 뭐다? 함수 외부에서 값이 정해진다. 그 다음에 일반 지역 변수는 함수 뭐다? 내부에서 값이 정해진다. 그 다음에 전역 공간에 선언된 변수를 뭐라고 한다? 전역 변수라 한다. 그리고 전역 변수는 뭐다? 함수 지역 내에서 수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른 언어, 기타 어떤 언어는 지역 내에서 수정이 불가능한 언어도 있습니다. 파이썬 같은 경우가 바로 그 대표적인 예인데, 자, 여튼 매개 변수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개념을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근데 지금 콘솔 로고는 여러분들 사실 뭐예요? 얘는 단순히 그냥 콘솔 창에 출력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해되시나요? 자,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자, 당연히 플러스라는 녀석이 뭐가 나온다? 당연히 5하고 10을 인자값으로 넘겼기 때문에 뭐 나오는 거예요? 15가 나오는 거죠. 그죠? 15가 나오는 건데, 제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써볼게요. let rs. 자, 자, 여러분들이 수학 시간에 배웠는데, 예를 들어서 얘를 이런 식으로 썼어요. 10 플러스 20. 그러면 rs에 들어가는, rs라는 변수에는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30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 녀석을 뭘로 생각해도 될까요?
그냥 30으로 생각해도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왜냐면 얘가 계산한 결과가 뭐기 때문에 30이기 때문에 즉 RS에 들어가는 거는 그럼 뭐 10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10 플러스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10 플러스 20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가 들어간다고요? 그죠? 10 플러스 20이 계산된 결과가 RS에 들어간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것도 맞춰보세요. 얘는 플러스라는 함수 자체가 RS에 들어가는 걸까요? 아니면 플러스라는 함수가 실행된 결과가 RS에 들어갈까요? 다시. 그렇죠. 자, 10 플러스 20이 뭐라고요? 그죠? 결과죠. 30이라는 건 어떻게 도출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산했을 때 계산된 결과가 30인 걸 알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RS에 들어가는 게 뭐가 들어간다고요? 과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결과가 들어가는 거예요? 결과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자 지금 let 아래 이렇게 썼을 때 이 플러스라는 함수가 어쨌든 실행되면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줄 텐데 그게 결과를 줄 거예요? 아니면 과정을 주는 거예요? 결과입니다. 결과.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썼을 때 오르나요? 자, 그죠? 이거 지울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도 지금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제가 만약에 콘솔 로그 했을 때 RS 출력하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출력을 했을 때 어떤 값이 출력됐으면 좋겠다는 의미일까요? 지금 우리가 플러스라는 함수한테 뭐 넘겨줬죠? 인자값으로 5하고 10을 넘겼죠. 그러면 아까 뭐 나왔어요? 실행하니까 15 나왔죠. 그러면 RS라는 거 출력했을 때 얘는 뭐가 출력됐으면 좋겠다는 의도예요? 그래서 15가 출력됐으면 좋겠는데 나온다 안 나온다? 보시면 undefined 나와요. 아까 undefined는 뭐라 했죠? 정의되지 않았을 때 나오는 거라 했잖아요. 지금 그러면 RS의 값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RS의 값이 안 들어갔다는 게 무슨 말이냐? 자, 여러분들이 함수를 실행했을 때 지금 콘솔 로그는 단순히 얘는 뭘까요? 그냥 단순히 콘솔 창에 이 결과값을 출력해줘지 결과가 아니에요. 콘솔 로그는 결과가 아니라 그냥 그 결과값을 출력을 해준 것 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자 함수에서 결과를 의미하는 건 뭐냐면 바로 return입니다. 자 그러면 자 제가 이렇게 썼어요. 코드를. 자 맞춰보세요. 지금 RS에 들어가는 건 뭐가 들어갈까요? 여러분들. 자 return이 결과라고 보시면 돼요. 결과. 다시 결과.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let RS 한 다음에 10 플러스 20 하면 RS에 어떤 결과가 들어간다고요? 30이라는 결과가 들어간다 했죠. 그러면 지금 제가 이 코드를 이렇게 썼을 때 RS라는 변수에 뭐가 들어갈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방금 설명드렸을 때 플러스라는 녀석이 함수가 실행이 됐을 때 얘는 과정이 들어간다 했어요? 결과가 들어간다 했어요? 그죠? 실행된 결과가 남는다 했잖아요. 그러면 얘가 실행됐을 때 결과가 뭘까요? 그쵸, 5예요. 보이시나요? 이 15는 무시하세요. 그냥 얘는 그냥 단순히 그냥 콘솔 로그 해가 출력을 했을 뿐이에요. 무조건 결과는 뭐다? return이에요. 이해되시죠? return만 보세요. return. 제가 그러면 제가 이렇게 써볼게요. 자 이렇게 썼어요. 다시 이렇게 썼어요. 자 RS에 지금 뭐 들어갈까요? RS에 뭐 들어갈까요 여러분들? 자 제가 플러스는 실행된 결과라 했습니다. 함수가 실행된 결과. RS에 들어가는 건 뭐다? 10 들어가요. 요거는 그냥 단순히 매개변수에 그냥 매개변수가 두 개니까 인자값 두 개 맞춰주려고 쓴 것 뿐이고 그냥 결과는 뭐만 보면 된다? return만 보세요. return. 쉽게 말해서 이 플러스라는 녀석은 뭘로 변신할 운명인 거예요? 지금? 뭘로 변신할 운명이에요? 쉽게 말해서 결과를 변신이라 생각하면 되는데 뭘로 변신할 운명이에요? 5로 변신할 얘는요? 그래요. 5 더하기 5는 뭐예요? 10인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써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썼어요. 자 그러면 맞춰보세요. 얘 결과 뭐 나올까요? 그쵸? A에 뭐 넘겼죠? 그쵸? A 5 넘겼잖아요. 그쵸? 그러면 5 플러스 이 A는 이때 당시 A는 뭐예요?
그렇죠? 그러면 얘가 5 플러스 5니까 뭐죠? 실행됐을 때? 10이겠죠? 그러면 얘는요? 그렇죠. 25니까 15랑 10이랑 25랑 더하면 뭐예요? 그렇죠. 실행해보면 35 나오는 거예요. 보이죠? 이해되시나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리턴이 무조건 결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리턴이 결과.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써볼게요. 이제는 A 플러스 B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지금 5하고 10 넘겨졌죠? 그쵸? 그럼 얘는 결과가 뭐예요? 얘는요? 그러면 더하면 뭐예요? 45죠. 실행돼. 리턴이 뭐라고요? 결과. 리턴이 결과입니다. 콘솔.로그가 결과가 아니라 리턴이 무조건 결과예요. 그러니까 콘솔.로그는 그냥 단순히 콘솔 창에 출력해주는 거에 불과하고 리턴이 뭐라고요? 결과다. 그래서 함수에서 여러분들이 함수에 실행된 결과를 받으려면 반드시 뭘 써야 된다? 리턴을 사용해야 돼요. 리턴이 바로 결과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혹시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다 이렇게 하나만 더 써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더 해볼까요? 자, 제가 RS에다가 마이너스라는 걸 한번 만들어 볼게요. 마이너스 10-15 이렇게 넘겼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A-B 그 다음에 마이너스라고 써볼게요. 그러면 이때 17번째에서 콘솔.로그 출력하면 뭐 나온다? 맞춰보세요. 지금 마이너스는 뭐예요? 얘잖아요. 그죠? 그러면 10이랑 5 넘겨졌죠? 그럼 여기 A에 뭐 뽑혀요? 얘는요? 그죠? 그러면 이건 뭐예요? 10 빼기 5니까 5죠. 그럼 출력하면 뭐 나오겠어요? 5 나오는 거예요. 그죠? 리턴이 무조건 뭐라고요? 결과입니다. 즉 함수가 실행된 결과를 받으려면 반드시 함수에 뭐가 있어야 된다? 리턴이 있어야 됩니다. 리턴이 반드시 결과예요. 콘솔.로그가 여러분들 결과라고 생각하시는데 콘솔.로그는 결과가 아니라 단순히 그냥 결과값을 출력해주는 결과값이 아니라 콘솔.로그는 그냥 단순히 콘솔창에 내가 원하는 걸 문구를 출력해주는 것뿐이에요. 결과가 아니라. 결과랑 출력이랑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어쨌든 리턴이 뭐다? 바로 결과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요거 하나만 더 해볼게요. 여기다가 뭘 넘겨줄까? 그래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여기다가 이제 어덜트 이렇게 씁니다. 이거 뭐냐면 그냥 이제 20살이 성인인가요? 물어보는 거예요. 성인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덜터라는 게 지금 없기 때문에 이렇게 쓴 건데, 자 그러면 age라는 걸 넘겨줬죠, 그죠? 그러면 저는 여기다가 이제 그냥 age라 쓸게요. 자 매개 변수.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자 age가 성인인지 물어보려면 자 age가 성인인가 20 이상이죠? 그러면 자 20살 이상이 성인이다. 그러면 자바스크립트에서 성인입니다. 맞다 하면 그걸 뭘로 표현한다고요? 맞다가 뭐예요? 그쵸, true. 거짓은 false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 20살 이상이 맞다 하면 리턴 뭐 해주면 될까요? 그쵸, true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자 여기다가 뭐 age 이하, 그러니까 미만이죠? 미만 쓰면 되는데 굳이 미만 쓸 필요 없이 뭐 쓰면 돼요? else 쓰면 되겠죠. 그러면 거짓이니까 뭐겠어요? false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쓰게 되면 뭐 나오는 거예요? 보이죠? true가 나오는 거. 그런데 자 함수는 리턴을 만나게 되면 함수는 그 즉시 종료됩니다. 참고로 다시 리턴을 만나게 되면 함수는 뭐가 된다고요? 그 즉시 종료됩니다. 지금 여기서 return true를 만났기 때문에 else까지 안 내려온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이렇게 써도 될까요? else를 안 쓰고 그냥 return만 이런 식으로 써도 될까요? 여러분들? 자, 지금 age가 20살. 그러면 20살 이상이라고 했을 때 얘는 어쨌든 결과를 우리에게 리턴 해주는 건데, 결과값을 리턴 해주는 건데, 그러면 지금 여기서 뭐가 맞나요? 지금 age가 20이라 했을 때 20 넘겨졌죠. 그렇죠? 그러면 참인가요? 참이니까 뭐가 실행되겠어요? 리턴 true가 실행돼서 얘는 결과 뭘로 변한다? true로 변하겠죠. 그러니까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true 나오는데 제가 만약에 여기다가 15라 썼어요. 그러면 15라 쓰게 되면 얘는 결과가 뭐가 나올까요? 그죠? false 나오겠죠. 근데 아까는 else를 썼잖아요. 근데 지금 else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도 나와요. 그럼 왜 그러냐면 지금 얘가 조건식이 뭐예요? 그쵸? 조건식이 거짓이잖아요. 거짓이기 때문에 리턴 통과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얘는 실행조차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뭘로 내려온 거예요? 리턴 false로 내려온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else를 쓰지 않아도 이런 식으로도 코드를 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리턴이 바로 뭐라고요? 결과예요. 결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배운 게 여러 가지겠죠. 함수는 정의하는 부분과 실행하는 부분으로 나눠지고, 전역 공간에 선언된 변수를 전역 변수, 전역 변수는 함수 지역 내에서 수정이 가능하고, 매개 변수는 함수 외부에서 값이 정해지고,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플러스 한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값을 여러분들이 넘겨준 거잖아요, 외부에서. 그 다음에 일반 지역 변수는 함수 내부에서 값이 정해지고, 그 다음에 결과는 반드시 뭐라고요? 함수에서 결과는 뭐다? 리턴이다. 요걸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함수 개념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